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범죄 혐의자 이종섭을 도주대사로 만들면서 가뜩이나 정권심판론이 드높은데 기름까지 부었으니 이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국힘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입이 불쑥 튀어나오고 이러다 이번 총선 폭망하는 거 아니냐며 서서히 윤석열을 비토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힘당 옷으로 갈아입은 이상민.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물으면 호주대사 임명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으로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총선 앞두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냐. 야당이 정략적으로 활용할 것이 뻔한 것을 더 불지르게 하는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걸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계산적이면 그거 했을 리가 있겠나 싶다.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정무적 고려는 전혀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야당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을 이렇게 큰 정치 행사인 총선 바로 한 달 앞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안철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조치가 필요하다. 대통령실이 출국 금지를 몰랐다고 해도 수사 대상인 것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클리어된 후에 임명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종섭 임명철의 조치도 고려사항 중 하나가 돼야 한다. 여러 검토를 통해 한동훈 위원장이 결심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으며, 나경원은 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있어 아쉽다. 이 사건 수사는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말을 했으며, 조정우는 시기가 아쉽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합니다만 꼭 총선 전에 이렇게 출국하는 게 맞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고, 보훈부 장관이었던 박민식마저도 지금 선거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이지 않냐. 야당에서는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았겠냐. 정리하고 이종섭이 부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영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후보들은 입이 대빨 나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이들의 거센 불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 지도부는 이종섭의 임명 철회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힘당의 윤재욱은 의원들 사이에서 임명 철회 의견이 나온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들이지 공론화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종섭이 조사를 언제든지 와서 받겠다는데 당에서 다른 입장을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무서워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도권 선거는 애시당초 가망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 봐야겠죠. 논란은 갈수록 더 커져만 갈 텐데 윤석열에게 그 어느 놈 하나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자가 없으니 이 도주대사 사태까지 만든 것인데,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수십 수백 개를 거짓말해야 하는 이 입벌구 정권 때문에 이번 총선 국힘당은 그냥 깔끔하게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민주당에도 약간의 잡음이 있는데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목발 경품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미 당사자인 정봉주 전 의원이 그 당시에도 사과를 했고 동영상도 삭제를 했으며 어제도 연이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봉주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윤리감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찰 결과 어떤 조처를 할지 공천 취소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에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발언의 진위 내용, 피해를 보신 분들의 수용 여부, 언론 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곧 결론이 나올 것이니 지켜봐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만약에 정봉주 후보 공천이 취소된다면 유의를 한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받는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전략공천을 받는지를 묻자 안규백 위원장은 모든 판단의 시작과 기준은 총선 승리에 있다. 어떤 후보가 나가든지 간에 상대 후보를 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기준이고 원칙이다. 원칙은 제3의 인물이며 이런 경우는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이다.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설령 윤리감찰에서 정봉주 후보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져 공천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후보인 박용진에게 바로 공천을 주지 않고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으로 내세운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아마 정봉주 후보가 취소될 일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지역 유세 중에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 사과했다. 영상도 즉각 내렸다.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 양해 말씀 드린다. 다시 사과 말씀 드렸다는 얘기도 오늘 보고받았다. 이러한 말실수와 또 과장된 잘못된 표현 책임져야 마땅하고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은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공천 취소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라는 소리로 해석할 수가 있죠. 저는 너무 염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재심까지 청구한 박용진은 오늘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또 내부 총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진은 경선 결과 소회를 묻자 내 예상치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에서 실감되지 않았다.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투표에서 모두 과반이 넘었다. 투표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선 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 뜻밖의 이상하게 담담하다. 어제 저녁 낙천한 의원 3명과 만나서 민주당 바보 모임을 하기로 했다. 바보처럼 당에 남아서 경선을 끝까지 다 치르고 당에 정성을 다하는 바보들. 이 구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민주당에 남아있는 바보들의 만남을 한번 해보자고 했다. 민주당이 사막하러 가는 길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막은 조용하고 어떤 생명체도 없다. 민주당을 이어온 생명은 다양성이다. 여러 생각이 교차하고 상생작용을 일으켜 에너지를 만들어 왔다. 민들레도 피고 들꽃도 피고 새 노랫소리도 들리고 풀벌레 소리도 들리는 생명 가득한 당이어야 한다. 우세종 하나로만 가면 단 하나의 유행병, 바이러스 침범으로 다 멸종돼 버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양성과 내부 총질도 구분 못하고 있으니 심판을 받은 겁니다. 박용진이 이재명 대표 같은 우세종 하나만 믿고 가는 민주당은 망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우세종을 앞세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판단을 해주시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심 결과가 16일 밤에 나온다고 하는데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일은 저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박용진이 민주당이 사막하러 간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길은 오아시스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대전을 찾아 열심히 밭갈이 중이신 우리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연설 언제 들어도 감동이고 또 감동이죠. 전심을 다해 발언을 하던 중에 울컥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도 잠시 울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감동 연설 참 들어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해당 발언으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가 지배자를 뽑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통치할 왕을 뽑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해줄 일꾼, 머슴, 공복을 뽑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복이 주인의 뜻을 어기고 주인이 맡긴 권력으로 사익을 도모하고 주인을 배반하고 속인다면 심판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날이 4월 10일입니다. 경제 폭망했습니다. 민트 코코 주인 왕가 탕후루 장사 잘 되십니까? 제가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 참여하면서 가게들을 인사드리러 가봤는데 요즘은 미안해서 상가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손님이 없고 주인만 앉아가지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골목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슨 짓을 합니까? 경제가 살려면 돈이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민들이 쓸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초부자들 세금은 깎아줘가지고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100억, 수천억 버는 초대기업들 세금 깎아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리지갑 우리 근로소득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민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R&D 예산도 깎고 청년 지원 예산도 깎고 골목 상권 지원하는 지역 화폐 예산도 0원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러니 경제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고속도로 종점 바꿔서 대통령 일가족은 득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초부자 세금 깎아줘서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들은 잘 사는 세상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그늘 아래에서 수없이 많은 우리 서민들은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국민을 배반하는 저들을 용서할 것입니까? 안 됩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증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있습니다. 전쟁을 걱정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가 가고 이제는 우리 아들 군대 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총 맞지 않을까를 걱정합니다. 전 세계에 자랑하던 민주국가가,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독재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국제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상에 나라의 얼굴인 대사를, 핵심 범죄 혐의자를 도피 출국시켜서 임명해서 나라 망신을 이렇게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을 대표하는, 여러분을 대신하는 저 권력자들이 국민을 배반한다면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응징하고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4월 10일이 바로 그 심판의 날입니다. 제가 굳이 이채, 양명주 이런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상식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사라져가는 희망들을 다시 되살려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그 변곡점이 바로 4월 10일 심판의 날이다.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친지와 함께 반드시 투표해서 그들의 저 악행을 적나라하게 심판합시다, 여러분. 심판하면 바뀝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못 살겠으면 심판하십시오. 견디기 어려우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 못 살겠다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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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폭망 심판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민생 파탄을 심판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전쟁 위기를 몰고 온 이 강대강 대치, 말폭탄, 이 무능함을 심판해야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주대사 임명해서 나라 망신시키는 이런 폐악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해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나라 주인이 진짜 국민이구나, 말로만 국민은 언제나 옳다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신 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게 해 주시겠습니까?